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어 함께 나누는 시간.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상하게 쓸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울컥하고 괜히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건 대개 시간 속에 묻혀버린 어떤 이름입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 잊었다고 애써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이름이 불쑥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조용히 묻혀있는, 그러나 아직도 선명히 살아 숨쉬는 그 이름들 말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며 울었던 밤, 그 사람을 원망하며 잠 못 들던 새벽, 그 사람이 그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계절. 오늘 그 모든 기억을 꺼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 시간의 거울 앞에 함께 앉아주시겠어요? 사연 1. 그 여름의 편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같은 반이던 은경이. 항상 웃는 얼굴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따뜻했던 아이였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책을 빌려주고 가끔 우유를 서로 바꿔 마시며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지만 묘하게 편안한 그 느낌. 어린 마음엔 그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쓰기까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서 종이를 3번은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4번째 쓴 편지를 방학 마지막 날 학교 복도 사물함 위에 몰래 올려뒀죠.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은경이는 한 번도 제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 여름 이후 우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어떤 날은 문득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그 편지를 읽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말이죠.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다 쏟아놓기 전까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특히 그게 첫사랑이라면 말하지 못한 한 문장이 평생 마음을 걸리게 만듭니다. 사연자님의 그 여름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글자 하나, 말 한 줄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망설이던 그 마음이 눈앞에 선하네요. 살아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랑했던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한 아름다움이라는 걸요. 당신이 건넨 그 편지 한 장,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을지 모릅니다. 사연 2. 가을 운동회와 아버지. 국민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 날 저는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그땐 운동회가 마을 잔치처럼 크고 북적거리는 행사였어요. 부모님들도 학교 운동장에 가득 모여 응원하곤 했죠. 저는 운동장 한쪽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안 계시더군요. 엄마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죽어라 달렸습니다. 숨이 목에 찰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죠. 결국 1등을 했고 목에 메달을 걸고 운동장을 둘러봤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롱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제 이름과 운동회 날짜가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야간 작업에 투입됐다는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걸 왜 그리도 늦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게는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모든 시간이 담긴 감정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아픈 이름일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그 당연함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숨어 있었죠. 사연자님의 아버지, 그분은 운동장에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누구보다 크게 뜨겁게 응원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 수첩 속 메모 한 줄이 이제는 더는 부를 수 없는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사랑이란 말뿐이네요. 사연 3. 봉숭아 꽃물 같은 우정. 중학교 1학년 때 옆집에 사는 은정이와 저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방과 후에 같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길을 달렸고 시장에서 100원짜리 사이다를 나눠 마시며 한없이 웃던 그 시절, 세상에 걱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면 함께 봉숭아 꽃을 따다가 손톱에 물을 들였습니다. 이 꽃물 빠지기 전에 첫사랑이 생기면 진짜 사랑이래.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톱에 꽃잎을 더 얹어주곤 했죠. 그렇게 우린 사소한 꿈들을 나눴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던 제 말에 은정이는 넌 진짜 무대 체질이야 하며 웃었고, 시험을 망쳐 울던 날엔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괜찮아, 난 너 믿어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2학년이 되던 봄, 은정이는 가족 사정으로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주소도 없이 전화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죠. 그 아이가 떠난 뒤로 저는 봉숭아 꽃을 본 적도 물들여 본 적도 없습니다. 이따금 길가에 핀 주홍빛 봉숭아를 보면 그날의 은정이가 그리고 나의 소녀 시절이 함께 떠오릅니다. 우정이란 건 꼭 함께 있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은정이라는 이름은 단지 사라진 친구가 아니라 사연자님의 한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자기 자신이기도 하겠죠. 때로 우리는 그 이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웃고 울던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봉숭아 꽃물은 결국 사라졌지만 그 물든 손톱처럼 마음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은정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쉬어가는 글. 시간 속의 이름을 묻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이름을 지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였던 이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이름은 잊혀지고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만 살아나는 한 줄의 기억이 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끝없이 이름을 기억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때로는 다시 부르며 살아가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 4. 엄마의 이름은? 어릴 적 저는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부를 일은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엄마였고 그 외의 존재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야? 그때 엄마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그걸 왜? 그리고 조용히 조금 부끄러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죠. 정순자야. 예쁜 이름은 아니지? 그 이름을 듣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순자 그렇게 부르면 엄마가 아닌 한 여자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사랑받던 이름이었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잃고 엄마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분도 누군가에겐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정순자라는 이름. 어쩌면 그 이름 속엔 엄마가 되기 전에 수많은 꿈과 사랑 그리고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가끔은 엄마라는 단어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사연호. 못다 부른 이름 윤호. 제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호. 저보다 2살 어린 세상에서 제일 시끄럽고 밝은 아이였죠. 어릴 때는 맨날 싸우고 울고 티격태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같고 동지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23 겨울의 끝자락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도 함께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윤호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꿈에서라도 나와주길 바라며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윤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론 수없이 불렀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어요. 어쩌면 부르면 정말 떠난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며 처음으로 말합니다. 윤호야, 형이 많이 그리워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르지 못한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건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는 일이지요. 윤호라는 이름, 그 짧은 2글자 속에 담긴 무게는 사연자님의 인생 절반을 감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주신 건 아마도 그분을 다시 삶 속에 초대하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엔 목이 메었고 어떤 이름 앞에선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기고 이름은 기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당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워했던 그 이름 혹시 오늘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가요? 인생 그렇게 말하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